이번에는 섹터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프닝 때 살짝 얘기 들었었는데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 이렇게 매기가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좀 들었습니다. 투심이 어디로 향할지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이호성만 스몰컵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삼성전자 굵직굵직한 코스피의 1등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 대부분 다들 코스피에 대한 실적 전망만 하지 코스닥은 잘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스몰캡 담당이시니까 예. 코스닥도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예. 그 분위기 전망 좀 말씀드려 주시죠.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장 컨센서스 부합할 것으로 보이고 네네. 일단 이제 백신 보급률 증가하면서 이제 그 코로나 정상화 분위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네. 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분위기이고 네네네. 또 개인 분들도 이제 다시 소비를 조금 회복되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딱히 뭐 이제 컨센서스에 크게 비싸지 않는 이상은 코스닥 중소형주는 전반적으로 좀 실적 이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일단 실적 자체가 뭐 나쁘진 않을 거다라는 예, 분위기고, 뭐 주가도 사실 좀 이런 마음은 그렇지만 미리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좀 잘 찾아야 되지 예.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수급적인 측면도 조금은 놀라워요. 외국인들이 그래도 코스닥 쪽으로는 예. 조금 들어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좀 손바뀜이라고 할까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내지는 전체 시장에서 좀 매수 여력이라고 할까요? 매수 강도가 좀 약해지는 분위기거든요. 예. 그래서 수급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양도세 회피 때문인지 이런 얘기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특히나 다른 해외 증시 대비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네, 이유가 그렇죠. 물론 뭐 대외적인 이슈는 뭐 중국 헝다 사태나 그런 것도 있죠. 미국 네. 부채 협상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번 달 초부터 이제 그 각 증권사들이 신용 공여, 신용 대출에 네. 대한 걸 이제 맞아요. 그 한도를 보수적으로 상향 조정했고 또 CFD 같은 이런 그런 것도 네. 좀 더 상향 조정했고 그리고 또 은행권들의 이런 가계 대출 규제, 그러니까 신규 그렇죠. 대출을 상당히 힘들게 하고 또 기존 대출에 대한 연장에 있어서도 일부 상한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흔히 말하는 좀 수급에 대해서 좀 타이트하게 했던 게 네. 이번에 특히나 좀 우리나라 증시 특히 중소형주 코스닥이 그렇죠.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이유라 생각하고 또 네. 최근에 증시 또 개인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시면서 좀 레버리지를 세게 하시다 보니까 이번 단기 급락하는 상황에서 좀 네. 대처할 때 좀 경험이 부족하시다 보니까 네. 좀 최근에 아쉽게 좀 반대 매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외국인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CFD 같은 물량이 외국인 수급으로 체크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순수 외국인이 아니라 좀 이제 개인 투자자들 분의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또 최근에 외국인 투자분들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남은 3개월 동안 하반기 남은 3개월 동안 4분기는 아무래도 코스피 대형주보단 코스닥 중소형주의 흐름이 더 양호해 보이기 때문에 네. 순수 외국인들도 좀 아무래도 이런 코스닥 네. 쪽으로 많이 조금 시선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저도 이제 뭐 전략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뭐 가치냐 성장이나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수출이거든요. 예. 그래서 수출이 이제 뭐 금액으로는 역사적인 최고치지만 그 증가율이 하락할 때는 대형주가 치고 나가는 장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나을 것 같다, 실적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괜찮아 보이는지. 예. 그래서 일단 올해 상반기는요, 확실히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 차원에서 코스닥이 하반기에는 좀 더 코스피 대비 올라갈 룸이 훨씬 높고요. 네. 그리고 지금 투자 장세가 과거에는 기관 위주였지만은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 비중이 늘면서 예. 코스닥에 대한 수급이 훨씬 더 좋아졌고 특히나 연기금 등 기관들조차도 코스닥 투자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기 때문에 네. 수급 측면에서 이전 대비 중소형주 코스닥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끄는 가장 큰 테마와 앞으로 유명한 게 역시나 메타버스, ESG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 될수록 물론 이 관련된 일부 대형주들이 있지만 역시나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될수록 역시나 이 메타버스 ESG 관련된 중소형주 쪽으로 훨씬 더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측면에서 네. 일부 코스피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이 중소형주 코스닥주들이 훨씬 더 좋은 주가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반기에는 뭐 철저히 대형주 장세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조금은 뭐 여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예.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이제 후반기에 말씀하신 게 뭐 메타버스라든지 ESG 관련된 예. 테마를 살짝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주도주 특히 이제 코스닥이나 중소형주에서 주도주를 그쪽으로 그러니까 메타버스나 ESG로 잡고 계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 남은 3개월도 마찬가지지만 네. 내년까지 해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디지털 경제 하에서 그렇죠. 메타버스 관련된 뭐 네. 게임, 엔터, 미디어 네네. 콘텐츠 이런 섹터와 그리고 ESG 친환경에서 뭐 2차 전지부터 해서 뭐 네. 수소, 그에 뭐 폐기물 처리 등등 네. 이러한 쪽이 저는 이건 단순한 순간 일시적 테마가 아니라 네네네. 시대 하나의 큰 트렌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걸 기본으로 하고 또 그때 따라서 뭐 제약 바이오의 단기 반등이랄지 뭐 뒤에서 말씀드릴 최근에 다시 좀 자동차주가 바닥을 찍고 오는 모습 이런 것 등에서 네. 저는 그렇게 일시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크게 두 개가 있네요. 메타버스와 ESG. 예. 뭐 광범위하게 이제 뭐 종목을 확산시킬 수도 있는데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일단 메타버스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코스닥 기업 중에 메타버스 관련주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래도 유망하게 보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네. 역시나 메타버스는 크게 섹터가 게임, 그리고 엔터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이쪽이 가장 좀 연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일단 그중에 게임 하나면요. 제가 이번 네. 주에도 화요일날 레포트를 작성했는데 네. 위메이드라는 종목입니다. 위메이드. 예, 최근에 그 미르4라는 게임이 글로벌하게 히트를 쳐서 네.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IP화가 되고 있고 네. 요 관련해서 이제 캐릭터나 아이템을 가지고 NFT 또 게임 내에서 P2E, 플레이 투 언이라 그래서 채굴을 해서 토큰으로 바꿔서 이 상장돼 있는 위믹스란 코인으로 바꿔 현금화할 수 있는 흔히 말한 메타버스와 가상화폐 경제가 이제 드디어 결합된 최초의 메타버스 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데요. 네. 또 최근에 주가도 최근 같은 급락장에도 올해 이거는 주가가 20% 이상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좋기 때문에 저는 일단 위메이드가 게임 쪽에서는 그러니까 게임 IP도 글로벌 IP지만 네. 본격적으로 가상화폐화해서 메타버스 경제 시스템을 구현했다. 예,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 관련된 업체 중에 네. 이노뎁이라고 있습니다. 이노뎁. 네. 예,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보는 CCTV의 영상 인식하는 건데 네. 이 영상 인식을 가지고 이제 그 메타버스에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디지털 트윈이라 그래서 우리의 그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미리 메타버스 구축을 해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기술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증가할수록 이러한 종목들이 훨씬 더 수혜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사실 이게 종목이나 중소형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듣다 보니까 벌써 그렇게까지 진행을 했구나. 예, 예. 그래서 특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놀랍습니다. 예, 좀 예. 재미있는 아이디어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얘기를 좀 해볼 만한 게 아까 ESG 얘기했잖아요. 혹시라도 ESG와 관련된 코스닥 유망 아니면 중소형주 예.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일단 ESG 하면 뭐 2차 전지 배터리, 그렇죠. 뭐 수소, 그리고 그렇죠. 폐기물 처리, 그리고 또 뭐 신재생 관련해서 뭐 너무 태양광, 많죠. 풍력 다양한데요. 네. 일단 저는 2차 전지 배터리가 역시나 이게 테마기도 하지만 당장 자동차 산업과 연계되고 지금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점점 2차 전지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것 중에 그 음극 실리콘 해가지고 그 안에 필수적인 소재가 CNT 도전체입니다. 네. 예, 그 CNT 도전체 관련해서 하는 게 나노 신소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나노 신소재. 예, 이게 네. CNT 도전체라는 건데 이게 음극 실리콘의 필수인데요. 네. 여기에 또 주 공급처가 우리나라 상장된 대주전자재료인데 아. 이 고객사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캐파를 20배 늘립니다. 그리고 해외에 보면은 스웨덴의 노스볼트라고 네네네. 지금 이게 그 유럽권의 웬만한 자동차 회사들의 2차 전지 배터리를 앞으로 생산하게 될 회사인데 그쪽에도 납품이 돼서 국내외 고객들이 모두 다 캐파를 증설하고 신규 추가되기 때문에 네네네. 앞으로는 제가 이쪽 나노신소재 관련해서 CNT 도전체 관련 매출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굉장히 어떤 컨빅션을 갖고 말씀해 주셔갖고 예. 한번은 공부는 해봐야 될 것 예.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뭐 그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위메이드 말씀하셨고 예. 또 이노뎁 말씀하셨고 예. ESG 관련해서는 나노 나노 신소재. 신소재 예.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상장사인데 사실 또 비상장 그리고 IPO도 조금은 다루시잖아요. 아, 예, 그래서 예. 10월 달에 이제 데뷔를 앞두고 있는 물론 시장 상황이 뭐 상반기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미있고 꿈을 주는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한번 이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좀 봐야 될 게 시몬느 액세서리라 그래서 이게 네.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명품 핸드백 있죠. 네. 요거를 OEM하는 업체입니다. 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명품 흔히 말한 그쵸, 그쵸. 프리미엄 고가 업체들이 음. 그 브랜드랑 디자인만 하지 생산은 정작 여기 가는데 이게 이번에 상장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코로나 끝나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수혜주가 뭐냐 하는데 네. 오히려 럭셔리 소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게 네. 증가할 거기 때문에 네. 이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주가 이 명품백 OEM 업체인 시몬느 액세서리가 아닌가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시몬느 액세서리 저도 처음 듣는 예, 종목이긴 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가 될 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굉장히 스모캡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느 하우스나 마찬가지인데 폭넓게 보다 보니까 섹터별로 그리고 기업별로 상당한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좀 눈여겨봐야 될 코스닥, 유망 예. 섹터, 기업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타버스 중에 일단 게임이라 했는데요. 최근에 뭐 아까 말씀드린 위메이드나 아니면 펄어비스 같은 업체들은 최근 조정 장에도 이미 주가가 좋아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거 말고 또 이제 중소형 게임 업체 중에 조금 네. 아직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기 좀 전인 게 네. 일단 첫 번째가 조이시티라고 있습니다. 조이시티. 이게 요게 이제 그 모바일 게임 건십 배틀 네. 하고 있는데요. 이게 네네. 관련된 매출이 일단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이제 프로젝트 M이나 프로젝트 네오라고 신규 게임 출시도 예정되어 있고 무엇보다 내년도에 이 그 월트 디즈니와 픽사의 IP를 활용한 게임이 나오는데 네. 디즈니 나이츠 사가라 그래서요. 네. 요게 일단 출시되면 최근에 또 왜 IP 관련된 비즈니스가 많기 때문에 네. 조이시티가 올해 하반기 내년에서 상당히 매출과 수익의 성장폭이 크지 않나 일단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콘텐츠 업체인데요. 예. 이제 제이 콘텐츠인데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진짜 예. 어저께 제가 잘 보는 여러 가지 프로들이 있는데, 그 블룸버그라든지 아니면 트위터에 보면 외국인들 꽤 유명한 외국인들이 맞아요. 다. 오징어 스쿼드 게임 하면서 소위 말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네네. 이게 제이 콘텐츠리가 올해 11월 달에 네. 넷플릭스형 드라마인 제목이 지옥인데요. 지옥. 요게 그 유아인 씨가 주연입니다. 아. 예, 그리고 감독님은 이제 과거 부산행 같은 거 만들었었던 분. 네네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제이 콘텐츠리가 회사도 크고 유아인 씨 주연에 예. 아주 레퍼런스 있는 감독님이 제작하시기 때문에 네네네네. 요것도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네.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이 콘텐츠. 예. 그리고 여기 좀 주신 것 중에 뭐 A 스토리 시간 있군요. A 스토리는 이제 이번 달 말쯤에 그 전지현 씨가 주연인 지리산이라는 드라마 대작이 이제 오픈합니다. 그래서 네. 요것도 일단 원체 제작 규모도 크고 또 네. 이제 전지현 씨가 주연이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흥행이 성공할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OTT한 공급도 되고 또 최근에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좀 기대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쭉 우리가 그런 소위 이제 스모캡 담당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해 주셨어요. 예. 뭐 거의 지금 꼽을 수 있는 게 뭐 5개, 6개 예, 있는데 이게 탐방도 많이 다니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폭발적인 성장이 있는 기업들을 잘 찾아가시잖아요. 예. 여기서 한번 제가 이제 근본적인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연구원님은 어떤 기업을 찾을 때 무엇을 보시는지 예. 아니면 어떤 그러니까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예.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이 투자자분들도 지금 막 우왕좌왕한 시기거든요. 예. 주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예. 그거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저는 물론 기본적으로 일단 실적 당연히 체크하고요. 그렇죠. 근데 실적 당연히 앞으로 뭐 매출 성장하고 이익률 좋아지고 그냥 뭐 적자이면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하는지 네. 보는데 또 이제 시대가 좀 바뀌어서 무턱대고 또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싸 흔히 말하는 저평가다 네. 이런 컨셉은 좀 이제 최근에 주가가 반영되는 시대가 좀 지나서 그게 너무 오래 걸리고 예, 그냥 저평가인 상태로 계속 가는 종목이나 기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요즘 트렌드는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선도할 새로운 트렌드에 부합하는 예. 그 섹터 흐름에 부합하나 안 하나 수혜가 있나 없나.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 메타버스, ESG 이거와 관련된 직접적이나 직간접적으로 뭐 제품을 공급하던 기술이 들어가건 이런 게 있나 없나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실제로 실적이 얼마큼 좋아지는데 특히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에서도 본업도 있지만 이 새로운 트렌드 관련돼서 얼마만큼 비율로 수혜가 있어서 실적이 좋아지고 개선이 되는지 또 향후 이게 단순한 반짝이 아니라 네. 향후 3년, 5년 뒤에도 이 업종 내에서 이 테마에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지 전 이런 걸 좀 다방면으로 체크를 해서 네. 그래서 회사도 한번 직접 탐방도 가보기도 하고. 가보고 네. 또 아니면 뭐 또 다른 회사와 비교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뭐 좋은 기업들, 투자할 만한 기업, 그리고 기업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한 얘기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딩 투자증권의 유성만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